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방문을 하고 베트남, 필리핀까지 갑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3박 하는데 한국에서는 1박만 한다. 이래가지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그건 휴일이 끼어서 3박이라도 뭐 1박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비중 차이가 난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건 비중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그리고 모르죠. 트럼프 저 한국 이렇게 그냥 비행기로 지나쳐 가면서 전화로 좀 하고 가면 안 될까? 이럴 수도 있죠. 마음속에는. 그러나 이제 참모들이 이거 그럼 됩니까?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미국과 얼마나 중요한 그런 동맹 국가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럼 공항에 내려서 얼굴 한번 보고 가면 안 될까? 트럼프가 이럴 수도 있죠. 이제 그러나 어찌됐든 1박 하기로 한 것 같은데 1박 3박 이 비중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트럼프가 일본에서 3박을 할까요? 뭐 트럼프 일본 마음에 들어가지고 시간 남은 온천이라도 좀 하고 게이샤 춤도 보고 이러고 싶어서 그럴까요?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쪽에 의논할 일이 조금 더 있다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도 싶어요. 또 일부러 나는 일본을 중시한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노골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난 이렇게도 봐지는데 이제 이 부분이 또 조정될 수도 있어요. 반반 나눠 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의 군사 옵션을 해도 태평양 사령부하고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된다 이것이죠. 주한미군 그러니까는 한미연합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태평양 사령부가 주도한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도 봐도 되겠다 이거예요. 태평양 사령부 그거는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지가 일본에도 있고 괌에도 있고 이제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야 하는데 이런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작전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죠. 물론 바다에는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지스함 그 외에도 많죠. 결국 개전 초기는 태평양 사령부 주도하에 개전한다 이런 것이 되겠어요. 군사 옵션 해도.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한국에 큰 손해일까요?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개전 초기라는 것은 이 군사 옵션을 한다고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그럴 때는 참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며칠 몇 시에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새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성공당해 가지고 정말 한국에 그냥 수백만 죽는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참 숨 돌릴 틈도 없이 전격적으로 해치워야 되는데 그거 비밀 새나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 실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사드 반대 이 지경도 뭐 사드를 반대한다 아니면은 뭐 미국 놈도 물러가라 이렇게 시위도 있고 그런 사람 실제로 많잖아요. 거기다가 또 거기에 동조하고 사진도 찍고 맞다고 하고 그렇게 했던 정치인들 그 사람들 지금 정권 요소에 활동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마당에 어떤 소식이든 어디로 새 나가지 말란 법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북한 해킹 실력 뛰어나잖아요. 작년 9월에도 다 털었잖아요. 다 털려갔잖아요. 국방부. 그것도 인터넷이 차단돼 있는 인트라제 내부망도 털렸단 말이에요. 내부망에는 접근을 못해야 원칙인데 그러면은 그 내부망에 누군가 뒷문 열어줬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옵니까? 뭐 안 그랬다 하더라도 내부망을 털 정도면 그 실력이 어느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초기 작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 한국을 위해서도 그거는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현명하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최선인가 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한미 동맹군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조금 위협을 받은다면은 별도 작전을 하는 게 현명한 거지요. 야, 한국군도 다 참여하게 되죠.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당장에 대통령도 전시제재 선포해야 되고, 그때는 아무나 함부로 시위도 못하고 모든 것이 이제 제약되죠. 일체 국가 동원 체제로 바뀌니까 이제 군부가 전면에 나와서 모든 걸 통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전시 체제예요. 군부가 전면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저런 상황이 참 어렵다, 힘들다, 위험하다. 그런 건 안 돼. 대화가 좋아. 물론 그렇게 소극적으로 비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뒤엎어서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국민들. 왜 지금까지 정말 알게 모르게 크게 한국은 번영을 이루어오면서도 한편으로 위기가 점점 커져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꼭대기에 딱 찼어요.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그 체제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고 전부 다 꼭대기에 왔습니다. 이거는 한번 해결돼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해결이 되는데 한국의 주도로 해결되면은 광령이요. 광령이요. 우리 민족 앞에 광령이요. 우리 국가 앞에 광령이요. 그야말로 한국이 진정한 선진 부강 위대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초기 진입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이거 참 뭐 운이 없게라도 운명이 그렇게 돼가지고 북한에 의해서 주도돼서 그렇게 됐다 하면은 정말 그건 이제 불행의 시작. 한민족의 이제 한계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이와 같은 사태, 지금 이 정치적인 사태, 이 혼란, 남북관계 절대 여러분은 오히려 이거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물론 참 여러 가지로 참담한 일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돼. 경제가 좀 어렵고 정치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한번 흔들어져 가지고 다시 시작돼야 돼. 밝게. 이제 그렇게 여기세요. 그러면 오늘 또 이야기 이제 이어갑니다. 어제 그제도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어서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어찌됐든 점점 대북 압박은 강화되고 있고 북한의 정권은 뭔가 대응을 해야 될 입장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대응 안 할 수가 없어요. 뭘로 대응할 것이냐? 내가 이제 두 가지로 봤죠. 뭐 미사일 또 발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기본인데 인질 작전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 했잖아요. 인질 작전. 그럼 인질 작전 할 수 있는 제1 후보는 아무래도 백령도, 연평도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제 백령도는 거기 해병대가 강력하게 주둔하고 있고 또 배치 무기도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 북쪽으로 더 올라가 있잖아요. 그야말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십니다. 백령도는. 이제 사진을 보면 알아요. 왜 이게 눈에 가시는지. 그렇죠? 그 아래에 연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평도는 무력이 또 약하죠. 대신에 한국군이 공군력으로 지원하기 참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공격에서 성공하지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비궁이 지금 보급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빨리만 보급돼도 차단을 할 수 있다고 보죠. 비궁은 막 몰려오는 공기부양정이라든가 이런 보트 이런 걸 효과적으로 다 격침시킬 수 있는 한국산 무기란 말이에요. 미사일. 비궁이 굉장히 그 부분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거예요. 근데 다른 그 배치 무기는 대공 무기예요. 공중을 향한 거. 그래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 굉장히 힘이 되겠는데 비궁이 많이 배치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군이 대거 침입할 때는 접수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압도적으로 갑자기 몰려오면, 특히나 어둡고 깜깜할 때, 악천후 때 몰려온다면은, 이제 구름 끼고 비 오고 그럴 때, 또 안개라도 끼고 이럴 때, 그러면은 공군 지원 못 받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고립되고 접수당할 수 있고 인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 북한에서 작전하면은 그냥 벌건 대낮에 작전하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인질이 됐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거기다 뭐 우리 한국군, 미국 다 대비를 하고 있겠지만은 그때는 거기는 놔두고 이제 거기 공격 다시 해서 뺏으려면 북한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해요. 핵을 사용하겠다고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저쪽에 섬 하나 날려버리면서 아무튼 간에 핵을 사용하겠다고 엄포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거나 말거나 한국이나 미국은 개성을 돌파해 가지고 그쪽 개성을 접수하든지 아니면 개성하고 그 해변가, 해안가, 백령도 연평도를 잡아가고 있는 해안가를 이제 접수하는 작전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죠. 물론 소극적으로 이런 방법도 있어요. 폭격하는 거, 그 지역을 폭격해서 무너뜨리는. 그러나 이제 그보다 강력한 건 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밀고 올라가면 핵을 사용하냐? 북한에서 못하지요. 왜 그러냐? 핵을 사용한다는 건 최후 종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예요. 왜냐? 여기도 핵을 사용하고 재래식으로 올라가니까 거기도 재래식으로 나와야 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압도를 하고서 그럼 쌍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질작전이 이제 효과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소극적으로 하면 인질작전에 속절없이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쪽이 재래식 나오면 이쪽은 재래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서울의 포탄이 한 발이라도 떨어진다면은 그때는 평양에 예를 들자면 평양에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동상입니다. 동상. 그런데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신기어가 된 나라고 종교의 나라입니다. 뭐 달리 볼 거 없어요. 종교의 나라.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흔히 말하면 6.25의 조상 숭배 이런 거 같이 결합돼 있고 또 기독교 그 메시아 사상 이거 결합돼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가 백두산 혈통을 해가지고 딱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어려서부터 교육받기 때문에 뿌리에 박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상처를 딱 입으면은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마음이 탁 흔들린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되면 또 그렇게 뭔가 혼란이 오면은 내분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김정은 주변의 측근들, 항병서라든가 이런 사람들, 뭔가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된다 이거죠. 이제 그럴 소지가 왜 많아지냐 하면은 지금 북한 실정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석유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럼 여기 타격을 입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당 간부들 층입니다. 군이고 당 간부고 주민들도 물론 불편해요. 근데 이제 석탄은 수출 못해요. 석탄을 수출 못하니까 주민들은 좋아. 석탄값이 싸지고 사기가 쉬우니까. 근데 주민들은 대다수 80%이 주민들은 어떻게 생활하냐면은 나라의 배급을 타가지고 생활하지 않습니다. 배급 끊어진 저 옛날입니다. 90년대 이후로 배급 끊어지고 자생하고 있는 거예요. 장마당에서 벌어먹든지 떼기밭을 만들어서 해먹든지 아무튼 어떻게 해든지 자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생력도 커졌어요. 근데 당 간부들은 여전히 위로부터 선물 받아야 되고 배급 받아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로 벌어먹느냐? 뇌물 받아서 벌어먹고 또 외화벌이에서 그걸 수입으로 잡죠. 군부대도 뭘로 벌어먹고 사느냐? 군부대도 쭉 외화벌이하고 벌어먹고 살았어요. 이제 군의 주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참 그거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나라 군대 장군들이 외화벌이를 한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뭘 팔아먹고 탄광을 유지하고 뭐를 하면서 실제로 그 군에서 외화벌이를 해요. 그걸 수출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거의 막혀버린다는 것이죠. 막혔다는 것이죠. 그런 불만이 이제 폭증해. 왜 위에서 내려오는 선물은 없지. 해년마다 선물 받아왔는데 선물 끊어지지.
급여 이리저리 차단되자 하면은 불만이 폭주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전쟁도 그래요. 주민들은 전쟁 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북한 주민들은 전쟁 나면 좋다 이거예요. 왜? 남한 접수하면 다 자기 거고 혹시 한국이 이기면은 또 자유 얻고 뭐 생길 거 많이 생겨. 집도 논도 밭도 다 생기고 직장도 생기니까 더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북한의 당 간부들은 절대 전쟁을 반대한다 이거예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전쟁 나서 패하면 어떻게 될까 이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 길이 없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 간부들이 이제 그때쯤 되면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거기는 신격화된 절대 군주국가라 해도 되고 종교 나라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그 당 조직 지도부 이제 모든 그 강력하게 바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게 당 조직 지도부인데 김정일은 당 조직 지도부를 만들어서 관리했지만 김정은은 그걸 바탕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당 조직 지도부가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어찌 됐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 되면은 전 세계 여론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때는 정말로 중국도 북한의 기름 완전히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지경 되면은 그럼 이제 중국군도 움직인다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동북 삼성에 30만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그 군이 움직인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북한에서 이제 그쯤 되면은 중국 베이징도 날리겠다 분명히 그때 호언할 거예요. 위협할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 모든 그쪽의 여론도 엄청나게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군이 한번 딱 남하하기 시작하면 평양까지 2시간이면 들어와 버려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방어하는 무기와 군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있긴 있는데 야가죠. 이 휴전선에 배치된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쉽게 그냥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돼 북한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특별히 군사 작전을 하고 폭격을 하고 전술핵을 사용해서 갱도를 무너뜨리고 아니면은 다른 폭탄으로 어떻게 하고 그렇게 안 해도 일이 해결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쯤 가서 또 필요하면은 전격적인 방법이 트럼프 결단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된다는 이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트럼프가 한중일 이렇게 순방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결말을 지을 거예요. 이제 중국하고도 협상을 하고 그 전에 키신저 방문했잖아요. 그럼 다 뭔가 의견 나눴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대비하겠느냐 또 정보계통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 어떤 상당한 주요한 정책 정보 이런 걸 다루어 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아는 정보를 어디다가 이제 감춰두겠죠. 다들 머리 좋으니까 그럴 거예요. 북한에서도 대남 공작부 뭐니 이런데 다 관여한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국정원이다 아니면 검찰이다 군부다 이런 데서 이제 주요 정보를 다룬 사람들은 국내 정치에 환히 알잖아요. 내부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정보를 따로 저장하지 않겠나. 그때를 대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장 방법이 요즘에 간단하죠. 뭐 USB에 담아도 한없이 담으니까 그렇다고 USB에 뭐 담아놓을 것도 뭐 있습니까? 저 애플이나 구글 저 외국의 클라우드 거기에 저장해 놓어도 되죠. 비밀번호 길게 해가지고 자기만 알면 되니까. 그렇게 저장해 놓으면 언제 어디서 가서도 정보를 꺼내 볼 수 있잖아요. 또 공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시대가 될 때 그때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그 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또 대비할 거예요. 지금은 뭐 앞길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 딱 그런 게 다 등장할 것이다. 또 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질 작전은 꼭 연평도나 백령도 그쪽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경기 북부에는 어디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용산 그쪽 국방부 쪽을 거기를 또 장악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야심한 밤에 어두울 때 일기도 안 좋을 때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이더에 잘 안 걸리게 침투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도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은 대비를 해야 되고 북한이나 나라는 기상천외한 작전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연구를 밤이나 낮이나 하고 있는 나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될 겁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1박 2일 하는 거 그리고 또 일본의 3박 4일 알려진 거 물론 이것이 또 조정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작전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죠. 물론 바다에는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지스함 그 외에도 많죠. 결국 개전 초기는 태평양 사령부 주도하에 개전한다 이런 것이 되겠어요. 군사 옵션 해도.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한국에 큰 손해일까요?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개전 초기라는 것은 이 군사 옵션을 한다고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그럴 때는 참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며칠 몇 시에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새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성공당해 가지고 정말 한국에 그냥 수백만 죽는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참 숨 돌릴 틈도 없이 전격적으로 해치워야 되는데 그거 비밀 새나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 실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사드 반대 이 지경도 뭐 사드를 반대한다 아니면은 뭐 미국 놈도 물러가라 이렇게 시위도 있고 그런 사람 실제로 많잖아요. 거기다가 또 거기에 동조하고 사진도 찍고 맞다고 하고 그렇게 했던 정치인들 그 사람들 지금 정권 요소에 활동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마당에 어떤 소식이든 어디로 새 나가지 말란 법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북한 해킹 실력 뛰어나잖아요. 작년 9월에도 다 털었잖아요. 다 털려갔잖아요. 국방부. 그것도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는 인트라제 내부망도 털렸단 말이에요. 내부망에는 접근을 못해야 원칙인데 그러면은 그 내부망에 누군가 뒷문 열어줬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옵니까? 뭐 안 그랬다 하더라도 내부망을 털 정도면 그 실력이 어느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초기 작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 한국을 위해서도 그거는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현명하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최선인가 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한미 동맹군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조금 위협을 받는다면은 별도 작전을 하는 게 현명한 거지요. 한국군도 다 참여하게 되죠.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당장에 대통령도 전시제재 선포해야 되고 그때는 아무나 함부로 시위도 못하고 모든 것이 이제 제약되죠. 일체 국가 동원 체제로 바뀌니까 이제 군부가 천면에는 바로 당 간부들 층입니다. 군이고 당 간부고 주민들도 물론 불편해요. 근데 이제 석탄은 수출 못해요. 석탄을 수출 못하니까 주민들은 좋아. 석탄값이 싸지고 사기가 쉬우니까. 근데 주민들은 대다수 80%이 주민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은 나라의 배급을 타가지고 생활하지 않습니다. 배급 끊어진 저 옛날입니다. 90년대 이후로 배급 끊어지고 자생하고 있는 거예요. 장마당에서 벌어먹든지 떼기밭을 만들어서 해먹든지 아무튼 어떻게 해든지 자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생력도 커졌어요. 근데 당 간부들은 여전히
위로부터 선물 받아야 되고 배급 받아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로 벌어먹느냐? 뇌물 받아서 벌어먹고, 또 외화벌이, 외화벌이에서 그걸 수입으로 잡죠. 군부대도 뭘로 벌어먹고 사느냐? 군부대도 쭉 외화벌이하고 벌어먹고 살았어요. 이제 군의 주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참 그거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나라 군대 장군들이 외화벌이를 한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뭘 팔아먹고 탄광을 유지하고 뭐를 하면서 실제로 그 군에서 외화벌이를 해요. 그걸 수출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거의 막혀버린다는 것이죠. 막혔다는 것이죠. 그런 불만이 이제 폭증해. 왜 위에서 내려오는 선물을 없지. 해년마다 선물 받아왔는데 선물 끊어지지. 급여 이리저리 차단되지 하면은 불만이 폭주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전쟁도 그래요. 주민들은 전쟁 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북한 주민들은 전쟁 나면 좋다 이거예요. 왜? 남한 접수하면 다 자기 거고, 혹시 한국이 이기면은 또 자유 얻고 뭐 생길 거 많이 생겨. 집도 논도 밭도 다 생기고 직장도 생기니까 더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북한의 다한 간부들은 절대 전쟁을 반대한다 이거예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전쟁 나서 패하면 어떻게 될까 이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 길이 없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한 간부들이 이제 그때쯤 되면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거기는 신격화 된 절대 군주국가라 해도 되고 종교 나라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그 당 조직 지도부, 이제 모든 그 강력하게 바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게 당 조직 지도부인데, 김정일은 당 조직 지도부를 만들어서 관리했지만 김정은은 그걸 바탕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물론 그쯤 가서 또 필요하면은 전격적인 방법이 트럼프 결단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죠. 예, 이렇게 된다는 이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트럼프가 한중일 이렇게 순방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결말을 지을 거예요. 이제 중국하고도 협상을 하고, 그 전에 키신저 방문했잖아요. 그럼 다 뭔가 의견 나눴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대비하겠느냐. 또 정보계통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 어떤 상당한 주요한 정책 정보 이런 걸 다루어 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아는 정보를 어디다가 이제 감춰두겠죠. 다들 머리 좋으니까 그럴 거예요. 북한에서도 대남 공작부 뭐니 이런데 다 관여한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국정원이다 아니면 검찰이다 군부다 이런 데서 이제 주요 정보를 다룬 사람들은 국내 정치에 환히 알잖아요. 내부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정보를 따로 저장하지 않겠나. 그때를 대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장 방법이 요즘에 간단하죠. 뭐 USB에 담아도 한없이 담으니까. 그렇다고 USB에 뭐 담아놓을 것도 뭐 있습니까? 저 애플이나 구글, 저 외국의 클라우드 거기에 저장해 놓어도 되죠. 비밀번호 길게 해가지고 자기만 알면 되니까. 그렇게 저장해 놓으면 언제 어디서 가서도 정보를 꺼내 볼 수 있잖아요. 또 공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시대가 될 때 그때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그 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또 대비할 거예요. 지금은 뭐 앞길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 딱 그런 게 다 등장할 것이다. 또 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질작전은 꼭 연평도나 백령도 그쪽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경기 북부에는 어디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용산 그쪽 국방부 쪽을 거기를 또 장악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야심한 밤에 어두울 때 일기도 안 좋을 때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이더에 잘 안 걸리게 침투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도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은 대비를 해야 되고, 북한이나 나라는 기상천외한 작전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연구를 밤이나 낮이나 하고 있는 나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 그러냐, 핵을 사용한다는 건 최후 종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예요. 왜냐, 여기도 핵을 사용하고 재래식으로 올라가니까 거기도 재래식으로 나와야 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압도를 하고서, 그럼 쌍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질작전이 이제 효과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소극적으로 하면 인질작전에 속절없이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쪽이 재래식 나오면 이쪽은 재래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서울이 포탄이 한 발이라도 떨어진다면 그때는 평양에, 예를 들자면 평양에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동상입니다. 동상. 그런데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신기어가 된 나라고 종교 나라입니다. 뭐 달리 볼 거 없어요. 종교 나라.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흔히 말하면 6.25의 조상 숭배 이런 거 같이 결합돼 있고, 또 기독교 그 메시아 사상 이거 결합돼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가 백두산 혈통을 해가지고 딱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어려서부터 교육받기 때문에 뿌리에 박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상처를 딱 입으면은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마음이 탁 흔들린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되면 또 그렇게 뭔가 혼란이 오면은 내분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김정은 주변의 측근들, 항병서라든가 이런 사람들, 뭔가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된다 이거죠. 이제 그럴 소지가 왜 많아지냐 하면은 지금 북한 실정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석유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럼 여기 타격을 입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당 간부들 층입니다. 군이고 당 간부고 주민들도 물론 불편해요. 근데 이제 석탄은 수출 못해요. 석탄을 수출 못하니까 주민들은 좋아. 석탄값이 싸지고 사기가 쉬우니까. 근데 주민들은 대다수 80%이 주민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은 나라의 배급을 타가지고 생활하지 않습니다. 배급 끊어진 저 옛날입니다. 90년대 이후로 배급 끊어지고 자생하고 있는 거예요. 장마당에서 벌어먹든지 떼기밭을 만들어서 해먹든지 아무튼 어떻게 해든지 자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생력도 커졌어요. 근데 당 간부들은 여전히 위로부터 선물 받아야 되고 배급 받아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로 벌어먹느냐? 뇌물 받아서 벌어먹고, 또 외화벌이에서 그걸 수입으로 잡죠. 군부대도 어떻게 되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 길이 없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 간부들이 이제 그때쯤 되면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거기는 신격화 된 절대 군주국가라 해도 되고 종교 나라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그 당 조직 지도부, 이제 모든 그 강력하게 바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게 당 조직 지도부인데, 김정일은 당 조직 지도부를 만들어서 관리했지만 김정은은 그걸 바탕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당 조직 지도부가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어찌됐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 되면은 전 세계 여론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때는 정말로 중국도 북한의 기름 완전히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지경 되면은. 그럼 이제 중국군도 움직인다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동북 삼성에 30만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그 군이 움직인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북한에서 이제 그쯤 되면은 중국 베이징도 날리겠다 분명히 그때 호언할 거예요. 위협할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 모든 그쪽의 여론도 엄청나게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군이 한번 딱 남하하기 시작하면 평양까지 2시간이면 들어와 버려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방어하는 무기와 군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있긴 있는데 야가죠. 이 휴전선에 배치된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쉽게 그냥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돼 북한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특별히 군사 작전을 하고 폭격을 하고 전술핵을 사용해서 갱도를 무너뜨리고 아니면은 다른 폭탄으로 어떻게 하고 그렇게 안 해도 일이 해결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쯤 가서 또 필요하면은 전격적인 방법이 트럼프 결단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된다는 이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트럼프가 한중일 이렇게 순방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결말을 지을 거예요. 이제 중국하고도 협상을 하고 그 전에 키신저 방문했잖아요. 그럼 다 뭔가 의견 나눴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대비하겠느냐 또 정보계통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 어떤 상당한 주요한 정책 정보 이런 걸 다